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자바 웹 개발자로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미리 우리가 학습을 하면 좀 더 자바 웹 개발자로 살아가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이런 걸 좀 알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대로 한번 따라해 봤을 텐데.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워낙에 많은 기술들을 알아야 우리가 한 명의 자바 웹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름은 박재성이고요. 내 가슴 속의 열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 가장 해맑은 웃음을 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액면가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있는 허광남 씨보다도 어리거든요. 한참 어리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한 10년 전, 2001년부터 자바지기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지기라는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자바 관련된 기술 요소들을 공유를 했고, 최근에는 좀 다른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삶, 프로그래머,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더 오래 개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서스테이너블 라이프 프로그래머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립닷넷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얘기했던 메이븐 관련된 주제로 자바 세상의 빌드를 이끈 메이븐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 다음으로 프로그래머 그 다음 이야기라는 제 삶에 대해서 조금 한번 써보는 계기가 있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플레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좀 관심이 있어서 번역서를 한 권 냈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저도 삽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삽질을 줄일까, 이걸 고민을 하는데 저의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일을 할까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자도 몇 년 했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다시 팀장을 버리고 나와서 개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지금 올해 한 12년 차 정도 웹 개발, 순수 자바만, 웹 개발만입니다. 모바일 앱 아니고요. 웹이고요. 그것만 12년 이상을 이 바닥에서 일을 해왔는데, 제가 제시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으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아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하나의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할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대신할 거예요. 단 나중에 돌아가셔서 슬립닷넷도 좋고, 아니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의견 주시면 제가 좀 더 정제해서 그 다음 단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웹 개발자로 저희가 크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와 없다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내 삶 자체가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데. 근데 없다. 이걸 왜 나눠야 되느냐? 그건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학생이다. 백수다. 그럼 결혼 안 했다. 근데 배우자가 일한다, 난 백수인데, 이런 경우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백수여야 됩니다. 왜 배우자가 직장인이야, 근데 자녀는 한 명 이상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개발자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취업이 중요한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아무리 로드맵을 제시해줘 봤자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기 속성 코스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 웹 개발자로서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 가장 취업이 빠른 길, 모바일 앱으로 가지 않을 거고 자바 웹 개발자로 가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클립스라는 거 대략적으로 배우십시오. 그 다음 당연히 자바 해야 되겠죠. 그 다음 JSP 서블릿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우고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배우면 바로 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줍니다. 이렇게만 배우고 들어가도. 과거에는 자바와 JSP 서블릿만 배우고 약간의 데이터베이스, HTML 정도만 다루면 월급을 줬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이상한 또 프레임워크를 하나 배워야 되고 거기에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까지 배워야 되는 이 불편한 진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삶에 나는 억눌려서 단기 속성 과제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발자도 개발자입니다. 자, 제가 이걸 나무 달려는 거 아니고요. 단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약간 스텝 바이 스텝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 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지 그때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먹고는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런 개발자가 만약에 있다. 자, 취업을 성공했어요. 단기 속성 코스 밟아서. 근데 쌩 깐다. 그때 비난을 하십시오. 예. 개콘에 보면 애정남이 있죠. 예. 제가 정리한 것, 정하는 건 딱 이겁니다. 쌩 까지 않고 그 다음 과정에서 장기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그 개발자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개발자들이 앞에 그 단기 속성 코스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쌩 깐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고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원 출신과 전산연금 출신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예, 저도 2000년에 결혼을 해서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학원 3개월 다니고 이 업계에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이 업계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더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때 좀 더 많은 선배들이 제 앞날에 가이드를 해줬다면 좀 더 쉽게 제 앞길을 뚫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는 거고요.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과정입니다. 원래 장기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자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익히고, 예, 좀 한 단계 성장하려면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사실 몰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한번 알아둔다면 자기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거를 정해두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통합 개발 도구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시작으로 저는 노트패드에 개발해도 됩니다. 우선 일단 노트패드로 자바 클래스 만들어서 컴파일하고 헬로월드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하시라는 거죠.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패키지가 만들어졌을 때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고 도스 프롬프트나 컴퓨터 창에서 띄우는 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익혀야 되는 게 통합 개발 도구는 익혀야지만 요즘같이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은. 근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단에 통합 개발 도구라는 걸 알기 전에 앞단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소스 코드를 얼마나 잘 볼 것이냐,
아니면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렇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선 전 개발적인 관점에서 한 명의 개발자로 크는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통합 개발 도구를 처음에 시작 포인트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별표 5개 빵빵 찍을 수 있는 자바겠죠. 기본적으로. 이 자바는 시작부터 우리가 끝까지 갈 때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연마하고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보면 물론 최근에 모바일이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너무 저 밑바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바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스프링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마이바티스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우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바의 기본을 너무 약간은 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얼마나 더 좋게 짜고 얼마나 더 유지 보수 가능하고 테스트 용이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느냐가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자바지만 끝도 자바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자바를 뗐으니까 뭐겠습니까? 네, 제가 모르는 분한테 책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는 분이라서요. 네, 둘 중에 한 권 JSP. 예. 미안합니다. 예, 이거 둘 중에 한 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예,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웹 개발자로서 크려면 서블릿과 JSP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JSP에, 물론 우리가 UI 단을 만들 때, 프레젠테이션 단을 만들 때 JSP에 집중하지만 그 뒷단에 있는 서블릿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블릿의 그 라이프 사이클과 메커니즘을 다 알아야지만 JSP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바와 서블릿이 더 중요한데 우린 JSP에 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JSP로 넘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의 UI를 만들어야지 좀 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코드를 예를 들어서 공통 모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밑단에 프레임워크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만들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초급 개발자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개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제가 별 3개만 줬습니다. 제가 메이븐 책을 내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개발자를 몰라도 됩니다. 빌드에 대해서. 왜냐면 요즘엔 통합 개발 도구들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엔트나 웨이븐 같은 빌드 툴 이용해서 한 번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패키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통합 개발 도구의 상당 부분이 빌드를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해주지만 나중에 배포나 이런 부분 테스트까지도 다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로컬 개발 환경이 아니라 이게 개발 서버로 넘어갔을 때 그거를 컴파일을 해서 패키징을 하고 배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하는데 빌드 툴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짜놓은 그 프로젝트 구조에, 만들어 놓은 구조에 그냥 몰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빌드가 되고 어떻게 해서 배포가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 도구를 이 사이에 한번 끼워봤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역할에서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해서 프로젝트를 형성을 하고 빌드를 하는 거를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뭐 그거보단 다른 부분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면 좀 더 뒤에 관심이 있을 때 학습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시점에 자바 기간에 그 근간이 되는 빌드 도구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 학습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에 메이븐에 관심이 있다면 제 책을 한권 사주시면 저희 가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 아니 도구적인 측면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통합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데 이런 소스 버전 관리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나중에 그 전체 소스 코드 통합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 해결하는데 우리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른 시점에 통합을 하고 빌드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려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브 버전이나 뭐 기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라도 반드시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인지하는 게 그래서 저는 별 5개를 주고 싶지만 4개까지 줘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서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그 GitHub이 있습니다. github.com 가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 서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내 소스 코드를 커밋을 하고 얘를 뭐 그 빌드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그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버전 관리, 우리는 버전 관리 시스템 사용 안 해요. 뭐 이런 거에 그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뭐 여러분 적극성을 발휘해서 이런 GitHub 같은 곳에 활동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자바와 여러분들이 서브리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뗀 다음에 바로 접근을 하고 연습, 여러분들의 몸에 익혔으면 하는 게 테스트 주도 개발입니다. TDD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잘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운 프랙티스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뭐 어떤 분이 TDD 하는 것보다 다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거를 하고 빨리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강사분이 얘기했던 부분의 그 측면과 여기서 얘기하는 측면은 틀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앞단에서 아키텍팅을 하고 리딩을 하는 역할에서의 TDD와 우리가 개발자로서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의 TDD는 틀리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경력이 되고 앞단에서 리딩을 해주는 분들이 끌어주는 때는 사실 다른 측면을 봐야죠. 근데 저희들이 개발자로 살아나갔고 우리 개개인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는 데는 저는 테스트 주도 개발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모바일 테스트할 때 에뮬레이터 띄워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웹 기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개발을 다 한 다음에 웹서버를 띄우고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쿼리에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웹서버 다운시키고 소스코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띄운 다음에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은 언제든지 바뀌고요. 그리고 소스코드가 상당히 많은 양이 개발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한 방에 하면 상당히 디버깅 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발해보시면 테스트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소스코드를 개선하려고 안 해요. 힘드니까. 소스코드 개선하는 게 두려운 거죠. 버그가 발생하면 또 그걸 잡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씩 기능 코드가 개선되는 걸 볼 때 그 희열감이 되게 큰데 그런 부분들을 개발자로 시작하는 초반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1년, 2년 쌓였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야근 시간을 좀 더 줄여주고 더 나은 개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저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그 프랙티스를 정말 원칙적으로 우선 따라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가끔 그런 과오를 범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신을 하는데 우선은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일단 따라하십시오. 무조건.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나랑 안 맞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원칙에서 약간씩 벗어나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프랙티스를 적용하거나 프로세스를 만들 때 무조건 우리는 안 맞으니까 바꾸려고부터 하죠. 근데 거기서 시키는 원칙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사실 저는 테스트 주도 개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원칙대로 잘 안 해본다는 거죠. 왜? 내가 맞다고 과신을 하니까. 우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원래 수영이나 모든 게 기본 자세 잡을 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잡고 나면 그걸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데는 엄청 빠른 것처럼 TDD가 진짜 그걸 내 몸에 딱 익혀서 응용해 나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데이트 시간도 좀 줄이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욕먹을 것 같은데. 예, 좀 더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예. 우리가 좀 더 개발자로 역량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 다음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JSP나 서블릿도 중요하지만 TDD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개발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에 JSP 서블릿으로 넘어갔을 때 그 습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TDD를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가장 좋은 게 그 UI도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날짜 그냥 자바 코드만 있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 디펜던시가 발생하면 상당히 TDD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예제, 볼링 게임 같은 예제라든가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뭐 야구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얘를 내가 만족하는 코드가 나올 때까지 몇 번에 걸쳐서 연습하는 거예요. 2번, 3번 이게 아니라 5번, 10번. 사실 제가 보기에 UI랑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게 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바가 얘기하는 OOP라는 객체 지향의 개념을 잡으려면 데이터베이스와 UI가 딱 겹치는 순간에 그게 그 자바에서 얘기하는 OOP 개념을 익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TDD를 통해서 OOP 개념을 잡아보면서 아, 이렇게 재미있고 새로운 개념이 있구나를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 없이 바로 JSP나 서블릿으로 넘어가서 웹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OOP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자바를 쓸 때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DD와 끊임없는 리팩토링을 통해서 그 OOP의 개념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웹 개발자니까 예, 제가 별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어요. 2개만 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개발자 그래서 뭐 HTML과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더 비중을 더 둘 수 있겠지만 뭐 저희가 서버 사이드 웹 개발자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한다면 HTML과 CSS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jQuery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다음에 jQuery 쪽으로 넘어간다면 좀 더 개발 생산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예를 들어 단순하게 그냥 페이지에 이동을 하고 단순한 인터랙션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그 랭귀지 차원에서 학습을 해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언어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펑셔널이나 그런 그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들을 자바 속에 끌어와서 그걸 자바 코드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언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힘드시죠? 와, 저희 인간이 아주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배우라고. 예, 하지만 제가 12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계속 갈 겁니다. 왜? 저도 다 모르거든요. 얘긴 하지만. 예, 한 번에 하나씩
내가 필요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JSP 서블릿을 한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측면으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일정 부분에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이선스 레이어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마이바치스 같은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우리들이 원래 웹 개발을 할 때 모델 1 개발 방식이라고 해서 JSP를 다이렉트로 접근해가지고 그 개발하는 그런 그 개발 방법 그런 방식으로 개발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뭐 MVC 프레임워크니 모델 2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냥 모델 1 방식으로 저는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렇게 개발했을 때의 단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그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나 스트러처 2 같은 데서 제시하는 그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웹 개발자들이 자바의 웹 개발자들이 개발했던 모델 1 방식의 JSP를 두고 얘를 다이렉트로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액션 클래스도 JSP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좀 더 쉽게 개발하는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프레임워크 위주로 저희가 가다 보니까 그냥 이 기존의 개발 방식을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개발 방식을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여기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 이미지가 깨지네요. 이게 그 MS 오피스가 아니라 그 오픈 오피스의 그 이름이 뭐지? 아무튼 그걸 사용했는데 가끔 깨지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깨져서 마음이 아파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델 원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했다면 그 다음은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점점 OOP나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바 코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자로 먹고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짜는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좀 더 OOP적으로 개발하고 이 코드의 재사용성이라든가 중복 코드를 제거하고 테스트 용이하게 그다음에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면 내 자신부터 되게 자긍심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프로그래머구나. 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기질이 있었다니. 이런 걸 느끼는 순간에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싶고 더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그런 게 피부로 와닿았을 때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 인간들이 백날 얘기했던 게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맞는 길이구나 하고서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했던 천공자였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개발자로 우리 거듭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피부로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윗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만큼 전문적이고 난 소중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개발자가 없는데. 그래야지 내가 누구랑 싸워도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거의 한 축으로 OOP나 디자인 패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의 한 축을 여러분들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공고히 할 때 비즈니스 로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더 중요한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에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저렇게도 짤 수 있구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많은 거를 경험을 하고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프레임워크의 API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그 중에서도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TDD를 했고 테스트 주도 개발로 개발했다면 디펜던시 인젝션은 스프링을 쓰지 않아도 이미 연습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만들려면 디펜던시 인젝션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테스트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스프링을 접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미 내가 하고 있던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프링의 API를 이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스프링 JDBC라든가 마이바티스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날로 JDBC로 커넥션을 열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생성하고 리절트 스텝 반환하고 이 코드를 수백 개는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중복 코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리팩토링을 통해서 스프링 JDB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 개선하는 과제는 토비의 스프링 책에도 나와 있고 온라인상에도 뭐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JDBC에서 발생하는 중복 코드를 제거하다 보면 콜백 인터페이스와 콜백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하나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이 유명해진 거는 이 외부의 라이브러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외부 회사와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얘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개발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API들이 항상 아름답거나 깔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쪽의 프레임워크와 유연하게 토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콜백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개념, 그래서 하나의 추상 API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스프링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스프링이 지금 본인들은 정말 코어한 부분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연결고리들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성공하는 길이고요. 걔가 스프링이 좀 제가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바깥에다 위임을 하고 나는 코어적인 부분을 가지면서 연결고리들만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콜백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개념, 그래서 하나의 추상 API로 만들어가는 개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익혔으면 하는 거고요. 하지만 콜백 인터페이스 개념 이해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아니면 펑셔널 랭귀지를 쓰다 보면 펑션 자체가 하나의 그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넘나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자바에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넘나들면서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언어를 배웠을 때 자바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클래스로 푸는 펑션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익힐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이 치달으면서 가는 게 스프링 JDBC를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마이바티스와 ORM, JPA나 하이버네이트 같은 ORM 쪽으로 두 갈래가 갈라지죠. 자, 세계적으로 보면 이 두 개 중에 프레임워크 중에 어느 프레임워크가 더 시장을 우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예. 우리 나라에서 우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마이바티스죠. 자, 저는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산업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하층, 하드급 구조, 그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SI 문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마이바티스는 ORM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SQL 쿼리를 만들 수 있으면 상당히 쉽게 교육 하루 정도 받고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RM 프레임은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학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구조는 어쩌냐? 많은
개발자들이 단기간에 모여서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헤어지죠. 근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RM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저걸 학습을 해서 이 사람들 키운 다음에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하면 좋겠는데 거기도 이미 마이바티스나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마이바티스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모든 문제의 1차적인 거는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바뀌는 부분과 우리 내부에서도 바꿔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들이 마이바티스에 계속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ORM 같은 거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 경력이 쌓였을 때 후배 개발자들이 모르더라도 리딩을 해주면서 가게 만들 때 우리가 양쪽에서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바라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마이바티스를 사용을 했다면 이미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미 한 가지 기술을 아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로 ORM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ORM을 사용했을 때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OOP라든가 디자인 패턴 이걸 연습했던 보람이 있어요. 마이바티스로 OOP적으로 웹 개발하려면 죽음이죠. 진짜 힘듭니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좀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다 얘기는 했지만 마이바티스 학습 비용 많습니다. 우리 SI 많이 사용합니다. 테이블이 정교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ORM 학습 비용 높은 게 아니라 무지 높습니다. 마이바티스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지만 이런 데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생산성 향상은 저는 무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습관으로 익혀놓으면 그만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무 그때 그 인간이 저거 좋다더라. 우리 한번 해보자.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리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게 프로젝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일정 수준 되고 한번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저는 점진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ORM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했을 때 어떻게 소스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 짤막하게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있으면 많이 찾으시죠? 검색하면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인데요. 자, 이런 게시판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글을 쓸 때 여기 태그를 항상 달아야 되거든요. 태그를 다는데 태그를 달 때마다 이 태그의 숫자가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수정할 때는 태그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유지를 하고 새로 추가된 건 플러스 1, 빠진 건 마이너스 1.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테이블 구조는 뭐 이런 비슷한 게 구조 나오겠죠. 여기 퀘스천이라는 테이블이 나올 거고 여기에 태그라는 게 나오고 이 두 개의 관계를 m 대 n 관계로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태그의 수를 카운트하는 거는 뭐 여기서 배치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태그가 쌓일 때 여기 태그드 카운트라는 게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씩 시키는 우리가 조회수 증가시키거나 댓글수 증가시킬 때처럼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을 추가할 때 자바에 스페이스 공백으로 이클립스를 치면 내가 자바라는 태그와 이클립스 태그가 추가된 겁니다. 이때 쿼리가 어떤 게 발생하겠습니까? 이만큼의 쿼리가 발생해야 되겠죠? 자, 퀘스천에 데이터 하나 추가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태그와 퀘스천을 매핑을 하려고 그러면 자바와 이클립스라는 태그의 아이디를 얻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얻어온 다음에 이거를 다시 퀘스천 언더바 태그라는 매핑 테이블에다 인서트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플러스 1씩 해주는 거 맞습니까? 네, 물론 더 다르게 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이만큼의 쿼리가 발생하면 이때 우리가 4가지의 쿼리 패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할 때요. 수정을 할 때 보시면 이클립스에 엔트를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자바의 이클립스였는데, 자, 이클립스에 엔트다 보니까 자바는 삭제됐죠. 그 다음에 엔트는 추가됐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만큼의 쿼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 각각을 마이바티스의 하나의 쿼리절로 만든 다음에 DAU에서 실행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ORM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자, ORM을 사용했을 때 기존과는 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개발을 하는 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RM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테이블 설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단순히 모델 클래스, 퀘스천이라는 클래스와 태그라는 클래스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테이블 스키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고 저희가 TDD와 이런 부분이 연습이 돼 있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퀘스천을 하나 추가를 할 때 퀘스천이라는 걸 퀘스천 빌더라는 하나의 제가 그 퀘스천을 생성하는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클래스고요. 여기서 퀘스천을 만든 다음에 만들 때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라는 하나의 태그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하려면 퀘스천이라는 곳에 이 태그의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조금 전에 태그를 2개를 입력했으니까 태그의 사이즈는 2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그 카운트들은 1과 1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태그를 룩업한 거는 태그 리파지토리라는 놈을 통해서 룩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했을 때는 자바와 스크립트로 최초 생성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태그를 메이븐과 자바 이클립스라는 놈으로 추가를 하고 다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태그의 사이즈는 3이 되고 얘네 태그의 카운트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깨졌습니다. 이런 일이. 이게 데모의 법칙이죠. 제가 너무 이 부분은 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잊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도 테스트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태그를 룩업할 때 이 태그를 룩업하는 쪽에 이런 식으로 가짜 데이터를 맵에다가 담아놓고 파인드 네임 하면 그 태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룩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테스트하는 동안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맵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처리하는 메커니즘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다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하고 테이블을 어떻게 매핑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 모델을 먼저 구현을 해서 단위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엔티티인데 아이디는 그 자동 증가하고 컬럼은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와 테이블이 매핑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한 다음에 뭘 하느냐? 얘의
스키마를 추출하는 겁니다. 테이블 스키마를 먼저 설계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 모듈에서 비즈니스 로직 만든 다음에 스키마를 자동 생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이 코드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와 이클립스라는 걸 넣으면 파싱을 하죠. 파싱을 한 다음에 이 태그들을 태그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룩업을 합니다. 룩업을 하고 새로운 태그가 있을 때는 애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된 게 있을 때는 리무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여기서 보면 태그에 룩업하는 코드를 보면 네, 이게 JPA로 제가 구현한 건데 기본적인 CRUD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하나 정의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는 find by name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name이라는 쿼리를 기반으로 해서 셀렉트를 해서 태그라는 걸 자동으로 땡겨와 줘요. 그래서 이게 구현한 그 DAO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DAO를 구현한 전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담당하는 퀘스천도 이게 CRUD를 구현한 전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다 처리가 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하느냐? 그냥 비즈니스 로직, 우리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단순하게 이 글을 누가 썼는지와 태그를 한번 이니셜라이징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땡겨주고 파싱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마지막에 세이브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은 다 퀘스천이라는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트랜잭션 처리와 이 클래스를 엮어주는 역할만 한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똑같습니다. 업데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퀘스천이랑 갖고 와서 다시 누군가 라이트 에너지 쓰고 해당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태그들을 룩업하고 다시 조합을 한 다음에 세이브하고 끝나버리는 이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위해서 만든 거는 아까 같은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CRUD를 만들고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작해야지 저 인간이 말하는 게 믿을 것 같잖아요.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동작하는지. 제가 뭐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들 신뢰 못하거나 그런 인간은 아니고요.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보여줘야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는 태그가 하나도 없는 빈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 너무 빨리 돌았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셀레니움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태그가 자바와 이클립스 엔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바와 이클립스 여기에 각각 플러스 1씩 된 거 보이시죠? 네,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이번 데모는 좀 더 천천히 태그 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됐죠. 자, 이러면 숫자가 뭐가 됐을까요? 당연히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자바와 이거 있고,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각의 숫자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들은 완벽하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 개발을 할 때, 우리들이 너무 테이블 설계에 집중을 하고, 그게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개발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익스포트해서 그때 기계에 반영을 해서 운영
방법을 내려야지만 뭔가 요구사항이 바뀌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불만이 덜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기계치라서 아직 아까 말씀드린 막 땡기고 막 이런 거 낼만 쓰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모델 원방식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모델 식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영역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부분에 최근에 프레이크에 보면 구글이 뭐 스칼라 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젠키스 그 아까 지속적 통합 툴이라고 하는 그다음 아파치 통틀 같은 것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이슈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질환을 매듭만이 그 다음에 통합 개발도구, 엔드메이드 같은 빌드도구, 소스 생산 관리도구, CI 툴 이렇게 좀 밟아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델 원방식으로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와 같이 그 테스트 지도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OOP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